내가 선배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앞선 편에서 얘기했던 거는 신입부터 배운 입장이었을 때 어떻게 이제 후배 입장에서 업무를 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고, 선배가 돼서 후배가 생겼을 때 그런 관점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연차가 쌓이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부여된 업무들이 점점 바뀌거든요. 그 시기에 맞게 어떤 업무를 잘하면 좋을지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자신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환경에 맞게. 처음 얘기할 거는 정확한 업무 지시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정확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일하기가 힘들다, 그런 걸 조금 느꼈거든요. 제가 이것을 느껴가지고 저만이라도 정확한 업무 지시를 하자, 제 근무 때만이라도 이렇게 좀 실천해 봤는데 경험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신규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정확한 업무 지시를 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보통 일할 때 눈치껏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업무를 지시해준 선배 입장에서는 정확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몇 가지가 좀 누락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정확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팀널싱하고 기능적 간호가 있는데, 기능적 간호일 때는 의사가 처방을 내면은 그 중간에 있는 차지 간호사, 차트 업무 위주로 하는 간호사가 그 처방을 받고 술기 위주로 하는 에이팅 간호사에게 그 받은 처방을 수행해라고 업무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요. 처방을 내면은 땡땡 간호사 장갑 환자한테 진통제 주세요 하면은 진통제 주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정보가 많이 빠졌어요. 그냥 환자와 약만 얘기했거든요. 진통제가 보통 근육주사, 정맥주사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보통 쓰거든요. 같은 약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줘야 할지도 얘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제 후배 간호사는 그 처방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트를 봐야 돼요. 전산을 찾아보겠죠. 하지만 그 차지 간호사는 전산을 보는 거 원하는 거 아닌, 자기가 얘기하면은 바로 그 약물을 준비해서 환자에게 바로 처치하는 거를 원해요. 하지만 정확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를 봐야 하는 과정이 생겨요.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야, 너 컴퓨터 보고 뭐하고 있냐, 지금 환자한테 처치하는 거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이제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눈치껏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결국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눈치껏 일을 하게 되고, 한순간 실수가 발생하고 사고가 터지는 거죠. 정보 부족하면은 선배한테 되물을 수는 있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지시하는 선배는 이제 그렇게 업무 지시라는 게 습관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물어보면은 어떤 마찰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뭐 신규 간호사를 교육할 때 관리자들은 한 소리 들어도 이런 거를 꼭 확인해라, 이런 걸 다시 되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누가 그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 신입 간호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눈치껏 일 못하는 게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정확한 업무 지시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확한 업무 지시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냥 신입 간호사에게 정확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도 너희들이 눈치껏 일하거나 한 소리 들어도 다시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피해보는 거는 후배들밖에 없거든요. 진짜 누가 그 뭐 한 소리 하는 거 욕 듣고 싶어 하겠어요. 진짜 뭐 그런 성향이 있지 않고서야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들. 현실에 비춰보면은 이런 한 소리 듣더라도 다시 물어봐라, 이거는 진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검사 관련해가지고 장갑 환자 CT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CT를 가라는 건가, 아니면 CT 간 걸 모시고라는 건가, 아니면 10분 뒤에 CT를 가라는 건가, 이 모르거든요. 뭐 물론 전반적인 업무의 이해도가 뛰어난 3년차 뭐 4년차 뭐 그 이상이면은 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도 알 거예요. 업무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 환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뭐 지금 가는 게 맞다, 이런 게 판단이 서지만은 신입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 자체가 안 설 거란 말이죠. 자기 업무도 하기 바쁜데 그 넓은 전반적인 업무를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뭐 같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해야 한다, 못하는 신입 간호사가 잘못된 거다,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 신입 간호사의 수준으로는. 그리고 정확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해야 되는 의무 사항 중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정확히 지목해주고, A 침대에 있는 장갑 환자 지금 진통제 어떤 약 근육주사로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B 구역에 있는 이번 침대에 있는 장갑 환자 10분 뒤 침대차 이용해서 CT실로 이동해주세요, 이렇게 보다 좀 정확한 업무 지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교육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때만 해도 5라이트니 7라이트니 해가지고
이제 투약 과정에서의 그런 정확한 업무 매뉴얼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아쉬운 게 투약 관련해서 이런 걸 지키지 다른 부분에서 파이브라이트를 적용하지 않는 게 아쉽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6하 원칙이죠. 언제, 어떤 환자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업무 지시를 정확히 해주면은 쉽잖아요. 이런 사소한 몇 마디 차이지만 결과는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업무 지시로 이렇게 알려주다 보면은 업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더 빨라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더 빨리 업무 이해에 대한 그런 시야가 트일 거고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리고 분명히 실수도 많이 없어지겠죠.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후배 입장에서는 이 선배가 정확한 지시를 해줘서 업무할 때 조금 편하다,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선배랑 근무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선배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간호사랑 일을 하면은 상당히 업무 쳐내는 게 좀 능숙하다,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일 잘하는 그런 좋은 평가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전반적인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을까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는 후배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는 나도 그때 그렇게 일해왔기 때문에, 세 번째, 이렇게 해도 업무는 어떻게 해도 되니까, 네 번째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도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은 그렇게 크지 않고 말귀 못 알아먹은 후배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빠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바쁘면 바쁠수록 이런 걸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거를 남들이 알 거라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현실에 대입하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정확한 의사소통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걸 장기간 지속하면은 분명히 피로감이 생겨요. 그리고 오랜 기간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일하다 보면은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뭐 6하 원칙에 준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도 수행 가능한 업무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래 같이 일할 그런 환경도 안 될 뿐더러 높은 이직률, 그리고 특히 신입 간호사의 경우 이직률이 40에서 5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될 때쯤 되면은 다 나가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놔버리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확한 업무 지시를 나 혼자만 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모두가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모두가 이런 것을 추구하고 해줄지도 의문이에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복지가 충분하고 내가 오래 일하고 싶은 곳이다. 그러면은 바꾸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생길 수도 있겠죠. 변해가지고 보다 쉬운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좋으니까요. 그런데 오래 일하고 싶지 않고 1년만 일하고 딴 데 갈 거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면은 내가 왜 굳이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일할 것 같아요.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거는 많지 않고, 바꾸려면은 에너지가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1년 하고 나갈 건데 거기다 에너지를 왜 써요? 1년 안에 바꾼다 해가지고 내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속을 오래 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악순환만 계속 되는 거예요. 변화를 하려면은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여기저기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가끔씩은 논쟁을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에요. 제가 일 잘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업무 지시를 냈겠지만 분명히 방법은 저는 좋다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 요건에 비춰본다면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 방법이 좋은 것 같다면은 자신의 그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타입을 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좋은 방법이 생각나면은 다음 또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일 잘하는 방법 그런 게 있다면은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들이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혹시 남들에겐 알려줘서는 안 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주변에 알려주지 않고 공유하지 말자, 나만 알고 있자 그러지 말고 주변에 열심히 퍼뜨려 주세요. 서로 발전하고 좋은 것을 알아가다 보면은 업무 효율도 늘어나고 부담도 줄고 남는 시간에 또 어떻게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마련되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다 이용해 가지고 여기저기 공유해 주세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정맥주사 관련해 가지고는 이론적으로는 앞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비록 몸이 따라주지 못해 가지고 못할지언정 말이죠.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보다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